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해 볼 텐데요. 이 댓글에 갑자기 얼굴을 왜 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즘 대형 채널들도 막 터지던데 유튜브에서 갑자기 야, 네 영상 그거 퍼서 하는 거지? 네 거 아니지? 증명해봐. 네 유튜브에 네가 어디 나오는데? 편집 어떻게 하는데?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유튜브의 안타까움 때문에 얼굴을 내놓고 하는 점, 그거는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렇게 글밥이 많은 게 약간 그런 거 있죠. 한국 드디어 해냈다. 손흥민이 해냈다. 막 이런 무지성으로 생기는 복사 붙여넣기 채널,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얼굴 확대를 자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구독자님은 지금 더 뉴 아반떼 MD를 운영 중인데, 고양이와 함께 병원이나 처가댁에 갈 때 공간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차를 바꾸고자 합니다. SUV나 RV를 고려했는데 시운전을 해보니 멀미가 나서 적응이 안 되다 보니 2열 폴딩이 가능한 중형 세단이나 해치백으로 선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 내외인데 갖고 와서 가볍게 소모품 바꿔주고 타이어 바꿔주고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다 했을 때 진짜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550만원 전후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도는 왕복 15km 출퇴근, 장거리는 연 2, 3회. 요거는 거의 의미 없고 왕복 15km니까 한 달에 한 500km 전후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월 가용 유지비는 유류비 제외 30만원 정도. 차값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여유로운 정도고요. 디자인은 세단 우선, 마땅한 차가 없으면 해치백까지. 선 옵션은 에어백 6개. 에어백 6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야 경차인 캐스퍼도 7개가 기본이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엔트리급 차량들은 저기 막 조수석 에어백 이런 거 옵션이었고, 지금 판매하는 4천만원이 넘어가는 렉스턴 스포츠에도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이런 거는 또 옵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도 옵션이라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능 기록부상의 에어백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에어백이 터진 차야. 터진 차여도 꼬매놨어. 꼬매놔갖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 안 할까 장담할 수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수입 차량들은 에어백이 몇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딱 까보면 에어백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냥 꼬매놓은 경우도 다반사고. 요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달려있는지 그것까지 조금 법제화를 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옵션표에는 에어백이 있어도 요 정도 가격대 특성상 국산차라서 제대로 달려있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끄럼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기본적인 안전 옵션, 가죽 시트, 오토라이트 정도를 선호하셨고, 엔진 미션 고질병 없는 친구로 위 조건들로 필터링하니까 크루즈랑 말리부가 남는데 죄다 보령 젠2라서 연료는 가솔린으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조건이라 보여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었던 수건도둑놈 징하다, 그것도 추천하지? 에서 그거를 맡고 있는 소울 1세대에서 GDI 빼고 이렇게 일반 MPI가 들어간 이 친구가 상당히 맛있는데 선호하지 않는 약간 높은 시야, 그리고 해치백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했고, i30 같은 경우에 제가 1세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 친구도 2세대로 넘어가면서 가솔린은 약간 심장병을 내포하고 있는 초기형 GDI이기 때문에 2세대는 좀 그래. 근데 또 1세대는 선호하시지 않는 해치백 디자인이야. 종류가 정 없다면 해치백도 상관없어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주변에서도 셀토스가 좋을까요? 코나가 좋을까요? 티볼리가 좋을까요? 트렉스가 좋을까요? 트레일블레이저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 디자인 보고 사세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 차가 고질병이 있든 없든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차를 사야지, 이게 정비도 하고 좀 꾸미고 돈도 쓰고 할 텐데, 이거 남들이 좋다 해서 사왔는데 디자인이 조금 밥맛이야, 요러면 어차피 또 기변병 들어서 맨날 엔카 보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차인데 약간 고질병이 있대, 그래도 어차피 국산차니까 국산차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중고 부속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i30는 패스. 만약에 디젤까지 괜찮다 하신다면 2세대 디젤도 나쁘진 않은데 가솔린을 원하셨으니까. 오늘 구독자님이 중형차를 선호한다고 하시긴 했는데
요즘 나오는 중형 차량들은 어느 정도 폴딩을 중간 등급부터 넣어주지만 요 당시에 소나타 K5 폴딩 되는 차 찾기가 힘들고 YF나 LF는 마찬가지로 조금 심장이 아픈 친구기 때문에 또 멀쩡한 걸로 보면 가스차로 봐야 돼. 근데 가스차는 트렁크에 가스본배가 있어. 야, 이렇게 진퇴양 나네. 아주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수건도둑의 머리털을 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적당히 덩치 있고 시야 낮고 짐도 좀 실리고 요거를 다 만족하는 차량이 있을까? 솔직히 짐 적당히 실리려면 해치백이나 외건밖에 없긴 한데 i40도 마찬가지로 요 당시 그냥 2010년대 초반의 현대기아차 2.0 가솔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플 수 있다. 그리고 i40의 디젤 얘는 변속기가 많이 아쉽다. 그리고 다음 선택지로 엑센트도 있긴 한데 아반떼가 좁다고 하셨으니까 엑센트도 패스를 하고, 물론 엑센트에서 위트란 친구가 있어요. 위트 있네. 그 위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치백이기 때문에 짐은 정말 잘 실리나 아반떼 MD의 미급 차량이 엑센트. 물론 모든 능력치를 다 봤을 때 중고차로 접근하기에는 엑센트가 훨씬 좋지만 아무래도 동생으로 다운그레이드 하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얘 또한 패스하도록 하고, 적당히 짐 실리고 적당히 옵션 있고 고질병 없는 친구, 차값 550에서 600까지 봤을 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제 기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약 저라면 무조건 골프 7세대로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차값이 한 7, 800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기다리면 600만원 전후로 그냥 나온다. 진짜 허구한 날 그 값에 나오는 차니까 조금만 발품 파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긴 한데 요건 또 수입차니까 사람에 따라서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죠. 이렇게 마음속에 수입차에 대한 씨앗을 하나 심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올뉴 카렌스입니다. 오늘 보는 카렌스는 가스인데 요 당시 가스차 하면 올란도랑 카렌스 요 두 친구가 거의 쌍두마차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소나타나 K5 가스 친구들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주행을 한다면 조금 어린 친구들이 험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변속기 보링도 한 4, 50만 킬로, 엔진은 한 7, 80만까지 무보링, 오일을 잘 교환해줬다는 상황 하에 그렇게 내구성이 정말 좋은 친구로 20만 킬로대를 갖고 와도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없다. 적어도 오늘 구독자님은 요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놓으셨다가 경정비할 때 사용하시면 국산차는 부담 없이 굴리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위 등급인 프레스티지로 보시면 정말 좋지만 그만큼 컨디션이 다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얀색을 사고 싶어 하신다면 비슷한 값이면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비슷한 컨디션이면 하얀색이 한 100만원이 더 비싸다. 그렇게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기 13년식 18만 킬로 630만원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산을 생각했을 때 조금 빡빡하긴 한데 한 요 정도로 구매하시면 큰 돈 들어갈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올뉴 카렌스 2.0 LPI 럭셔리 등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장단점만 한번 알아보자면, 장점으론 계속 설명드린 지치지 않고 퍼지지 않는 엔진과 변속기, 이 정도 키로 쓰면 갖고 오셔서 변속기 오일 한번 바꿔주시고 기타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뭐 다 봐줘야 되긴 하는데 자질구레한 건 어차피 이 정도 가격대 연식 키로 쓰면 웬만해서는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만 부품값이 너무나도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예방정비 차원에서 싹 바꿔줘도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누유나 누수, 성능 기록 부상은 없었어도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닦아놓으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20만 킬로 이하 차량들은 타다가 한 달 안에 꼭 보증 수리가 가능한 곳에서 점검을 받아보자. 요 직전 카렌스는 중형차 베이스였는데 요 친구는 준중형 베이스로 내려오면서 실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좁아졌다. 이건 단점이잖아. 단점부터 하지 뭐. 많이 좁아진 것 때문에 넉넉한 덩치는 나오지 않으나 무려 7인승 3열과 2열 접으면 여기서 차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 넉넉하게. 그리고 중간 등급이라서 핸들에 이렇게 우레탄이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는 핸들 커버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크루즈 컨트롤이나 핸들 열선은 그래도 있는 모습. 사실상 후방 카메라 전용 이런 모니터도 매립되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삐뚤지? 솔직히 차량의 껍데기나 내장재 디자인이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요 정도 조건이라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새 차 때는 올란도한테 밀렸지만 중고차로 봤을 땐 올란도보다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캠핑을 위해서
완전 100% 레저를 위해서 구매하는 차량이면 올란도 1.6 디젤 쪽이 정말 괜찮은 픽이지만 그냥 적당히 짐 싣고 큰 고장이 없이 무난하게 굴러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올란도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의 단점은 디자인이 제일 큰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호감형 디자인은 아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 같고 나머지 공간성, 효율성, 내구성, 가성비 요거 다 생각했을 때 저는 700만 원 내외 요 정도 조건에서 한 10점 만점에 8.7점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점이 조금 된 요인은 비인기 차종이라서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